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권리 분석 마스터하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직 1강을 못 들으셨다고요? 그러면 위에 1강을 먼저 듣고 오세요.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들은 경매 학원 수업료를 50에서 100만 원을 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2강에서는요,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3자의 권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쉽게 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입니다. 파트 1이 인수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바로 3자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고요. 파트 2가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자, 파트 1,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에 뼈대를 새겨버릴 겁니다. 양플란트,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자 채권이 어떻게 인수되는지 원리를 설명을 다 해드릴 건데요. 이 소멸되는 포인트를 3개, 딱 3개를 우리가 오늘 배웁시다. 자, 다시 한번. 민법에 있어서는 모든 권리 매수자 인수입니다. 하지만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인수되는 것만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즉 많은 권리들은 소멸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소멸되는 원리가 양제이션이 딱 봤을 때 이 3가지로 원리를 잡았다. 여러분 사실 엄청 복잡해요, 민사집행법은. 그런데요, 이건 양제이션이 우리가 초보자들이 머리에 양플란트 하기 좋게 만든 겁니다. 이 3가지 원리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 포인트 첫 번째, 금전채권 안녕. 무슨 말이죠?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포인트입니다. 금전채권이 소멸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총 8개의 등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부동산에. 지금 등기부 안에 설정되는 권리인데요. 이 8개의 등기가 대부분이다. 솔직히 여러분 이 8개 저도 처음 봤을 때 다 이게 외계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깊게 알 필요 없어요. 다만 간단하게 금전채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만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가압류 가처분은요, 이거 거의 같은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뭐냐면 얘 자체는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 부동산의 멱살을 잡기 위해서 딱 잡아 놓은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갈게요. 다시, 우리가 어떤 나만의 다른 권리를 위해서, 이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부동산을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 내 권리 해결하기 전에 이 부동산 너가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해. 나 멱살 잡고 있을 거야. 빨리 이 권리 해결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조금 유식한 말로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거 듣지 말고 다시 해. 내가 다른 권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부동산을 멱살 잡고 있다. 이게 가처분 가압류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같은 개념인데 왜 나눠지냐면, 자, 답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멱살 잡는다 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로 멱살 잡는 걸 가압류. 이 사람의 돈 이외에 다른 권리를 위해서 멱살 잡는 게 뭐겠어요? 가처분.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중에 누가 소멸될까요? 가압류. 예. 자,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 압류는요, 대부분 세금입니다. 대부분 세금이고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안 낸 거는 그냥 소송, 판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내면 그냥 내 부동산에 압류 걸리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아시겠죠? 자, 압류 금전채권인가요? 아닌가요? 금전채권이죠. 자, 여러분 근저당권 금전채권이에요? 아니에요? 금전채권이죠. 은행에서 돈 받으려고 찍은 거죠. 자, 여러분 경매 기입 등기는 금전채권은 아닌데 당연히 소멸돼야 되지 않을까요? 낙찰받으면? 맞죠? 경매 기입 등기도 이것도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도 여러분 소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가등기는 소멸될까요? 인수될까요? 즉 돈으로 바뀌는 권리인가요?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가등기는요,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대부분 무슨 가등기인지 아십니까? 거의 99%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라고 해요. 담보 가등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우리가 등기되는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매도자가 집을 팔고 매수자가 집을 사겠죠. 이때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 민법상으로 매매 예약.
맞죠? 이때 계약 단계에서 계약금을 줬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요 A 건가요? B 건가요? 애매합니다. 소유권은 누구일 거죠? 자, 계약을 했어. 소유권은 누구예요? 계약을 해도 아직 소유권은 안 넘어갔잖아요. A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 민법상 소유는 B도 있는 거예요. 맞죠?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계약하고 나서 잔금하는 이 사이에 경매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에 경매가 나와서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매수자 B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날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뭐냐면 매수자 B가 계약을 하러 딱 갔어, 부동산에. 근데 A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아, 쟤 뭔가 경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B가 A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중간에 경매 넘어가면 저 계약금 다 날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A가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B가 이렇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 서로 좀 안전하게 가등기를 설정해 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예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본등기 전에 가등기를 해놓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면 매매나 경매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매수자 B가 가등기를 설정했던 소급 적용이 돼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등기 돈으로 바뀌는 권리인가요? 돈 이외의 다른 권리를 위한 권리인가요? 소유권을 위한 권리죠. 자, 소멸이에요? 인수예요? 인수입니다. 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을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전세권 인수예요? 소멸이에요? 우리 전세나 월세 살 때 우리 전세 보증금 있죠? 예, 전세 보증금을 근저당권처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이랑 전세권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근저당권이 채권이라 그랬어요? 물권이라 그랬어요? 물권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경매 빠르게 넘길 수 있고, 맞죠? 우선 변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저당권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으로 담보 잡은 거잖아요. 맞죠? 전세권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사용 수익하면서 반대로 돈을 줬잖아요. 보증금을. 그래서 이 말이에요. 나중에 네 보증금 안 줄 수 있으니까 근저당권처럼 등기해서 나중에 네가 보증금 안 주면 나 경매 넘겨서 내가 받아갈게. 요겁니다. 여러분 전세권. 안 어렵죠? 자, 근저당권이랑 비슷하다. 근저당권은 차이가 뭐예요? 근저당권은 은행이 들어와서 살진 않잖아요. 돈만 빌려주고 등기한 거잖아요. 전세권은 뭐예요? 내가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고 등기 치는 거예요. 근저당권처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근저당권처럼 임의경매 올리겠다. 전세권 이해됐나요? 근데 여러분 조금 배우신 분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전세권이 인수의 소멸이에요? 헷갈리죠? 근저당권은 소멸인데 전세권도 소멸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거는 사실 메인 권리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살고 나갈 때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돈으로 바뀌는 권리인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나는 살고 돈으로 바뀌는 권리일까요? 이게? 예. 전세권은요, 돈으로 바뀌는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고예요. 살고. 맞죠? 나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하고 다른 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요, 인수입니다. 자, 지상권은요, 여러분 토지나 건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뺄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위에가 인수, 밑에가 소멸이다. 자, 여러분 이제 경매 공부 하시는 분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것만 외워도 편해져요. 진짜로. 자, 포인트 1 끝났습니다. 금전 채권은 소멸. 포인트 2는 뭐냐면요, 인수되는 건데요. 인수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소멸로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 2명이. 예? 포인트 2 얘기합니다. 포인트 2는 이제 또 다른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요? 아, 인수되는 애인데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중에 있는 애인데 특이하게 이런 종류의 얘는 인수가 아니라 소멸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담보 가등기. 여러분 책 보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보 가등기가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아까 우리가 대부분은 무슨 가등기라고 그랬죠? 부동산에서 기억나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했잖아요.
맞죠? 이게 어떻게 해서 찍는 거라고요? 예, 매도자 A가 매수자 B한테 파는데 매매 계약 상황에서 못 믿고 찍는했잖아요. 맞죠? 자, 잘 들으십시오.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등기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등기화 물건을 찍고 돈을 빌려줄 때 보통 뭘로 권리를 잡나요? 요 소멸 중에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은행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잡을 때 어떤 권리를 설정하죠?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갚고 채권 최고액 이자까지 다 합쳐서 이만큼 받을 거야. 근저당권.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 근데 근저당권은 아직 돈 안 갚으면 또 경매 올려야 되고 배당 받으려면 또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 소유권 청구 보전 가등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매매 계약한 것처럼 해서 가등기를 찍을게. 나중에 네가 나한테 이 돈 안 갚으면 네 부동산 그냥 내가 가져버린다. 졸라 똑똑하죠?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같은 돈을 빌려주는데 근저당권은 또 임의경매 올려서 돈 받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돈을 매매 계약인 것처럼 해가지고 네 부동산에 가등기를 찍자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나 무조건 돈 빌릴 거니까 가등기 찍자.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본등기 쳐서 이 부동산 그냥 알로 가져가는 거예요, B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기본 목적의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는 금전 채권이었어요? 아니면 소유권을 위한 권리였어요? 소유권을 위한 권리였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가등기는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이 B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애초에 소유권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다시 받으려고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결론 말하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활용했다. 5글자로 담보 가등기. 박수. 처음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활용했다. 담보 가등기.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때문에 많은 입찰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소유권 뺏기는데 못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활용한 거야. 똑똑한 우리 민사집행법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권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경매 넘어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건 맞아. 근데 혹시나 너 이거 목적이 담보 가등기의 목적이었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줘. 그러면 너 이 가등기 담보 가등기로 봐줄게.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레터를 보내잖아요. 나중에 배당 요구 신청하라고. 그때 소유권 가등기권자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한다고요? 너가 담보 가등기의 목적이라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 그러면 진위에 상관없이 너를 배당받고 나가게 해줄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다른 근저당권처럼 배당 요구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얘도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우리는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등기부상의 담보 가등기하고 딱 바뀔까요? 이 소유권 가등기가? 등기부상에는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 좀 이상한 점이에요. 등기부상에는 안 바뀌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담보 가등기가 되면서 얘는 소멸하게끔 해줘요. 민사집행법에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 제가 인수를 했어요? 소멸이라고 했어요? 인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결국 전세 보증금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세 임차인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 계약 기간 동안 살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경매 나간 집 중간에 나 그냥 이사 나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얘가 있어봤자 인수되니까 입찰자들이 또 안 들어오니까 민사집행법 상으로도 별로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전세권자한테 어떤 또 기회를 주냐면 담보 가등기권자처럼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즉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이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당 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유일하게 이 인수되는 것 중에 담보 가등기와 전세권만 이렇게 특이하게 소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멸 포인트 2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하나 할게요. 전세권자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배당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전세 보증금을 배당을 받았어. 제가 딱 헷갈리는 것만 물어봅니다. 근저당권자는 다 못 받았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채무자한테 받아야 되죠. 딴 데 가서 받아야 되죠. 자, 전세권자는요? 여러분 배워도 이게 헷갈리네, 맞죠? 여러분 전세권도 똑같은 물건입니다. 전세권은 못 받아요. 전세권 예를 들어서 배당 다 못 받잖아요. 이 사건에서 못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똑같이 딴 데서 받아야 돼요. 채무자한테 딴 데 가서. 헷갈리죠? 전세권자는 여기서 이 사건에서 다 못 받죠. 근저당권자처럼 get out.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우선변제권이랑 헷갈리는 거야. 다시 한번, 근저당권자도 돈 다 못 받으면 이 사건에서 빠진다. 전세권도 배당 요구 신청해서 배당 다 못 받으면 이 사건에서 빠진다. 끝. You can do it. Nice.